네, 2교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제풀이 접근법 이 자료를 볼게요. 오늘 OT라서 조금 이론적인 걸 같이 나갈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 접근법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사례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건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김양기 교수님이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몇 개 발췌를 해서 여기다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자 1 사례 해결의 단계 및 방법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 1번 뭐라 했죠? 사실관계 분석.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주어진 사례에서 사실관계는 밑줄 쳐볼게요. 보통 축약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많이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너무 추상적으로 줬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줄 내려오시면은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주관적인 사실 파악이나 사실관계를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 의도랑 그 다음에 소물음 간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옆에다 써볼게요. 가정적 포섭 옆에 써볼게요. 그 문단 옆에다 가정적 포섭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정적 포섭을 하는 경우 있어요. 왜? 문제에서 조건이나 요건을 안 주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완전 논점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관계를 잘 읽어보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거에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면은 우리 사실관계만을 파악하여 법적 의미를 분석해야 하며 밑줄 칠게요. 주된 사실과 부대적 사실 여기다 밑줄 칠게요. 주된 사실과 부대적 사실을 분별하고 법적 의미 있는 사실을 판별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소논점에 꽂히셔서 그것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논점과 소논점, 부수적인 논점이 각각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배점은 당연히 어디에 많이 투자해야 돼요. 주논점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차. 쟁점의 파악 이렇게 있죠. 두 번째 줄 볼게요.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밑줄 칠게요. 질문의 의미. 즉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위하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렵고 요건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은 이제 요런 패턴에서는 이 쟁점을 물어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도대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과목당 3,000에서 3,50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나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스터디 연기부터 사기를 모아놓으면 한 3,000에서 3,50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에서 3,500점이면은 실의법이잖아요. 저희가 실무, 이론, 법규. 그러면 대략 만점 정도 풀고 가면 된다. 대략 만점 정도 풀고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점 정도 풀었다. 그럼 웬만한 유형은 다 풀고 간 겁니다. 웬만한 유형은 다 풀고 갔어요. 요 안에서 90%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안 푼 거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수험생도 모른다. 다 같이 모르는 논점이다. 자신 있게 쓰고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격권에 들어오시려면은 세 과목 합쳐서 한 만점 내에는 풀고 가셔야지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규도 한 3,000에서 3,500점 정도는 풀어야지 그래도 뭐 이게 무슨 논점을 물어보고 그다음 웬만한 논점은 다 풀고 가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오시면 1쪽에 자 법적인 쟁점은 하나인 경우에도 있고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은 질문 하나에 논점이 여러 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 뽑아서 목차를 논점을 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스킬을 많이 볼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제 문제 법적 검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문제의 소재. 그래서 김양기 교수님이나 뭐 다른 교수님들은 이 설을 문제 소재로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 근데 뭐 문제 제기나 논점의 정리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서 제시는 쟁점의 검토의 순서에 따라 논점을 구체화하고 관계의 법령의 해석 적용하며 행정법의 이론 및 관련 판례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두 줄 내려오시면요. 각 논점은 사례 해결에 밑줄 칠게요. 중요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논점의 비중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면요. 목차의 구성이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며 이때 검토 단계마다 미추홀시켜 소제목을 적절하게 붙임으로써 사례 해결에 논리체계의 모양을 갖춘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목차를 우리가 쓸 때 땡땡땡이 처분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대상적격이긴 한데 대상적격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대상적격하고 괄호에서 소논점으로 땡땡땡이 처분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목차 안에다가 괄호를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보상법에서 법규에서 뭐 재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개별법에서 이렇게 목차 옆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경기집 기억나세요? 처분청 경유주의 그다음에 기간 특례 집행부정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 옆에다 가로를 쓰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소논점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간이 있는 분들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고 이게 이제 채점자가 채점하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채점자가 편해서 자 그다음에 양가로 1 법령의 검색 보시면 두 번째 줄 그 제시된 밑줄실게요. 제시된 법령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으나 이렇게 됐죠. 옆에 쓸게요. 참조 조문. 그래서 참조 조문이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 문제 소재나 아니면 사안 포섭에 넣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아 이러한 조문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 조문을 활용하여 뭐가 문제가 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행정법 일반 이론과 판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유사한 행정법 규정을 준용하든가 사법 규정에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준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가로 2 법령 해석 마지막 문단으로 오시면요. 이쪽에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법 해석의 논거로서 밑줄칠게요. 첫 번째로 행정법 이론.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행정법 이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행정법 이론은 견해 대립이 많은 바 학설의 대립을 검토 적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줄 내려와 볼게요. 밑줄칠게요. 필요한 정도만 원형하는 경우도 있다. 자, 만약에 그 논점이 주논점이었어요. 아까도 있었죠. 주논점과 소논점. 그래서 복수논점이 있다. 그럼 당연히 배점은 주논점에 많이 투자하고 소논점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줄 처리하겠죠? 이건 한 줄 처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논점은 한 줄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배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채점하시는 분들도 여기 채점 기준표 여기에 점수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한 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논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목차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 학, 판, 검, 사. 그래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죠. 이걸 각각 목차로 잡아줘야 되죠. 주논점은 그래서 목차를 펼쳐줘야 돼. 근데 소논점은 뭐예요? 한 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복수논점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학판검사로 쳐주고 그래서 학설 이름 쓰고 논거 쓰고 학설 이름 쓰고 논거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채점 기준표에 여기 각각 점수가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논점 같은 경우에는 요 목차 하나만 썼냐 안 썼냐 이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